먼저 5.16 혁명 모델의 민족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김강동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독립기념관 이사, MBC 문화방송 진흥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모셨으면 고맙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강연이 되니까요.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뵀을 때는 주로 박정희 시대 18년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결과와 정치발전,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정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박정희 시대의 18년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기반, 공업, 산업화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주의의 성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안정, 안보, 전체주의와의 대결, 공산주의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이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5월 16일에 맞춘 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5.16을 민족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이것이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냐 없냐, 모든 나라들이 혹은 개발도상국이, 신생독립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길을 갔던 나라들이 과연 박정희 모델을 5.16 혁명 모델을 보편화시키고 교훈 삼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5.16 내지는 5.16 혁명을 지우고자 하는, 부정하고자, 폄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매우 오랜 기간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당신 5.16을 어떻게 보냐, 5.16을 뭐라고 생각하냐를 하나의 사상의 잣대, 공직의 잣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 것은 박근혜 정부 때에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2015년, 2016년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5.16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분들은 5.16은 군사쿠데타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정답을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또 달리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순진 합참의장에 대해서 2015년에 두 번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16을 어떻게 생각하냐? 두 분의 답변은 5.16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혹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것처럼 비판하는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청문회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2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5.16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답변은 5.16에 대해 판단할 만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5.16을 모른다는 말이냐? 아직 답변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5.16에 관한 민족사적인, 세계사적인 정확한 답변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5.16은 군사 정변이었고 군사 정부의 등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펼쳐진 내용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련이 찾아왔고 독재 시대가 계속되었다라는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쳐내고자 하는 헌법 개정안을 봐도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문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산 마산, 부산 부마 항쟁, 60 항쟁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8.15 해방 건국이 나와 있지 않고 5.16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19와 5.18 부마 60 항쟁을 계승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민주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민족단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5.16은 민주개혁에 반하는 것이고 민족단결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사정변이다, 쿠데타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명확하게 쿠데타이고 군사정변이고 군사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전개, 그날 어떻게 전개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5.16으로 가져온 그 사건 이후에 전개된 역사의 변화, 역사의 전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성격이 무엇이냐를 규명해야 될 텐데 5월 16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났냐 그걸 가지고 묻는다는 것은 그거는 역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개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개는 군사 쿠데타고 군사 정변이고 군사 혁명이지만 5.16이 가져온 민족적, 세계사적 성격은 명확하게 공업화와 산업화, 근대화를 향한 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전개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정치변동 혹은 군사정변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연 민족성과 보편성, 민족적 정당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정립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좌승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950년에서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475회의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236회의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가장 많은 쿠데타가 발생한 나라는
볼리비아입니다. 이 23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11번이 성공했고, 이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19번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475회의 쿠데타, 236회의 쿠데타 성공과 과연 5.16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돼서 과연 볼리비아의 혁명과 쿠바 혁명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960년에서 1995년까지 36년에 걸쳐 펼쳐진 세계의 변화를 기록한 유엔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 통계가 가능한 174개국에 대한 통계의 결과 지구상에서 1960년에서 1995년까지 36년간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서양 국가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긍정적인 변화, 성공, 경제 성장이 있었던 나라를 명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7.1%의 성장을 갖는 대한민국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지구상에서 1960년 이래로 펼쳐진 40년의 기록에서 지구상에서 1위를 한 나라입니다. 한 해에 1위를 하려면 230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되는데, 한 해에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1위를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싱가포르나 키프로스나 보츠와나나 오만이나 그 뒤를 따르는 홍콩이나 몰타나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만 4천만, 5천만의 인구를 이끌고 유일하게 40년간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16 이후에 펼쳐진 지구상에서의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인간개발 지수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삶의 질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인간개발 지수를 모든 소득, 교육, 평등, 기회, 가처분 소득 모든 기록을 보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삶의 질이 높아진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이게 1이 만점인데 1960년에는 0.39에서 시작을 해서 1995년에 가면 0.89로 인류사에서 가장 단시간에 가장 삶의 질이 향상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6 이후에 펼쳐진 역사적 결과입니다. 다른 통계를 또 다시 보고자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만 본 것입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봤습니다. 아르헨티나, 파나마, 터키, 그 밑에 쿠바도 있고 다시 밑에서 세 번째 볼리비아도 있습니다. (475회) 쿠데타, 그 중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 13개를 뽑아보면 역시 통계로 보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91불이었을 때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5배, 6배, 파나마, 터키, 쿠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감히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364불이던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2분의 1도 안 되고, 쿠바는 우리보다 약 2배, 3배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7, 8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볼리비아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만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쿠데타가 가져온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펼쳐진 경제성장, 삶의 질의 변화를 봐도 그렇고, 유사한 쿠데타가 있었던 모든 주요 국가에 대한 통계를 봐도 그렇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감히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1961년 이후의 역사는 완벽하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을 봐도 그렇고 소득 수준에서는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 수준에 와 있고, 경제 규모로는 러시아, 호주보다도 상위의 경제 국가가 되어 있고, 산업적으로는 세계 7대 산업국가, 무역적으로도 세계 7대 무역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산업혁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룬 지난 3, 400년의 결과와 한국이 이룬 지난 60년의 결과를 펼쳐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국의 산업혁명보다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3, 400년, 2, 300년간의 조상을 만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만든 것이고,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폐쇄국가 전쟁을 겪으면서 만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역을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유일한 결과라는 것은 모든 개발도상국, 모든 신생독립국,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갔던 나라들이 바로 따라 배워야 될 유일무이한 모범국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저는 이 다른 점을 알면은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5.16 혁명 모델을 쫓아올 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달랐는지가 바로 5.16 혁명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475회의 정치변동과 달리 5.16은 무엇이 달랐을까? 쿠데타는, 정치변동은 반드시 권력의 확대와 도전 세력에 대한 처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새를 얘기하면 적폐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변은, 5.16 군사정변은 권력의 확대와 도전 세력에 대한 처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생산과 건설로 갔습니다. 왜 정치변동을 했냐? 그 독재하려고 한 거 아니냐? 모든 정치변동이 지배하고 독재하고 권력을 확대하고 상대방 반대자를
죽이고 처단하는데 그 권력이 쓰입니다. 그런데 5.16 이후에 펼쳐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건설입니다. 생산입니다. 공단을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수출 자유지역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모든 내용이 생산과 건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 지배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정치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생산과 건설을 지향한 정치 변동을 찾기 어렵습니다. 뭐 하려고 정말 이렇게 건설하려고 관장을 했나 미쳤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산과 건설에 집중된 정치 투쟁의 지배적 쿠데타나 정치 변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매우 놀랍습니다. 모든 정치 변동, 독재, 쿠데타는 폐쇄로 가게 됩니다.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막습니다. 폐쇄 국가를, 북한도 마찬가지고 버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폐쇄로 가는데 5.16 이후에 펼쳐진 것은 개방으로 가고 글로벌을 지향합니다. 세계적인 무역국가를 확립하고 수출진흥 확대회의 등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거는 정치적 지배, 일반적인 쿠데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이 근면한 국민을 개방과 글로벌 사회, 수출 지향적 사회를 통해서 이 근면한 민족을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2014년에 1인당 무역량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이 1인당 무역량에서 세계 5위에 있습니다. 무역량으로도 세계 7대 무역국가이고 1인당 무역량으로도 세계 5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조선시대에 장사하는 사람을 멸시했습니까? 장사꾼이다, 제조업 하면은 갑바치다, 뭐 백정이다. 이 무역 자체를 막았고 폐쇄 국가로 갔고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천시하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몇백 년을 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완벽하게 그 봉건적인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상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훈장받고 공무원들이 훈장받는 것은 이해되지만 수출 많이 한다고 훈장받는 것은 민족사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무역국가를 만들고 세계와 교류하고 개방체제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방과 글로벌을 지향했던 정치변동입니다. 독재라면은 당연히 폐쇄로 가야 됩니다. 국제사회와 단절하고 사상사적으로 우상화를 시키고 북한처럼 지배의 확대로 가지 개방, 글로벌, 수출, 무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계를 다 알고 돌아다닙니다. 세계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스스로 그 방향을 지향하지 않으면 무역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치 변동과의 커다란 차이는
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정치 변동을 한 사람들이,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 기업을 키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군인들이 나서고 공무원들이 나서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기업들을 키워서 그 기업이 세계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대우나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누가 기술 개발합니까? 기업이 합니다. 누가 시장 개척합니까? 기업이 합니다. 누가 일자리 만듭니까? 기업이 합니다. 누가 세계 기업들과 나가서 싸웁니까?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시장 개척하고 수출하고 세금 내고 기술 개발하고 이 모든 영역을 기업들이 주도하는 나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전변시킵니다. 이게 5.16 정치변동, 5.16 군사혁명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과 함께 가고 기업을 내세워서 산업으로, 공업화로, 세계화로 나아간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5.16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매우 성과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과지향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수치에 무척 밝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추상적인 민주주의니 윤리니 이런 추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병과가 포병이어서 그러신지 거의 모든 수치를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수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덱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통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추상적인 얘기고 헛소리입니다. 통계적 결과, 지표의 결과를 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봉건 시대와 싸운 것이고 전근대 사회와 싸운 것이고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언제 이렇게 농업학교, 공업학교, 기계공부, 전자산업, 전자공학 이런 것이 언제 한민족 한반도에서 있었습니까? 기능공대회, 전세계 기능인대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산업공상 질서를 바꿔낸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금 양반 출신 가게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을 하대했습니다. 조만한 어린아이도 어른의 장사하는 어른을 두고 그거 얼마고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그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봉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바꾼 거는 그 봉건 체제를 바꾼 것입니다. 산업공상 질서를 바꾼 겁니다. 정근대 전체주의 봉건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전체주의와의 싸움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달랐냐?
인기 영합주의를 거부했습니다. 포퓰리즘을 거부했습니다. 선거를 자주 하는 걸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통념을 거부했습니다. 재산을 만들어서 축적시키고 기업을 일구고 기계 자본을 만들고 그것을 후세대들한테 넘겨주는 것을 진정한 당대인의 보람으로 알게 했습니다. 먹고 쓰는 거, 조금 번 거 나눠 갖자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편하고 풍족하게 써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인데 그것을 자본으로, 기계로, 공장으로 만들어서 후세대들한테 먹고 살게 남겨주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나 선거 중심주의의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나라들이 이 길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살만한 나라들도 여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선거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1961년 5.16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무수한 선거가 반복이 됩니다. 선거만 많이 하면은 마치 민주주의가 되고 서유럽 국가나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환상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1948년 재헌의회 선거에서부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6.25 전쟁 중에 3번의 선거, 64년 선거, 54년 선거, 56년 선거, 3번, 58년 선거, 60년에 6번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이 공산주의와 다투는 나라가 200불의 국민소득도 안 되는 나라가 정치 안정도 없고 질서도 없는 나라가 매년 선거를 합니다. 많이 할 때는 3번, 또 많이 할 때는 6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치적 나눠먹기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파퓰리즘이고 선거 중심적 체제입니다. 마치 민주주의를 가장했던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과 선거 중심적 민주주의를 단절시킨 것이 5.16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당시는 누구도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식상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바꾸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4.19 이후에 민주적 제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은 당신은 못살겠다 가라보자입니다. 빈곤의 탈출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우리도 미제, 일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그 당시 민족적 염원은 못 살겠다 가라보자 산업화, 근대화로 집약되어 있었지 결코 민주주의를 더 달라는 요구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 민족적 염원을 받아든 것이 바로 5.16입니다. 빈곤을 끊어내고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체제를 극복하고 전체주의와 싸우며 공업화, 산업화의 길로 달려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염원의 반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서유럽 국가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200년) 역사를 보든 500년 역사를 보든 1000년의 역사를 보든 3000년 역사를 보든 과연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는 민족의
삶의 변화가 있었냐? 200년, 2,000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민족의 삶의 질과 국가의 위상이 바뀐 전환점이 된 예가 있냐? 이건 유일하게 박정희 시대만이 그 평가와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5.16으로 만들어진 민족사의 대전변이고,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은 아직도 저 체제에 있습니다만 그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다른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역사에, 우리 민족사에 이런 찬란하고 빛나는 역사적 전변이 없었고 그 이후에 펼쳐진 삶의 질의 변화가 있었던 예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모든 다른 국가의 정치 변동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개발도상국, 신생독립국, 사회주의 모든 나라, 모든 길을 갔던 나라들이 유일하게 따라 배우고 세계사적인 모델이 되고 이정표가 돼서 따라올 수 있는 그 삶의 모델은, 변화의 모델은 바로 5.16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5.1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과 건설을 지향했던 체제를 만든 것이고,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면서 반봉건,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와 맞섰던 것이고,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적 경제 산업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선거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의 산업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보편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마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베트남이 왜 요새 잘 사느냐? 중국이 왜 변하기 시작했냐?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가야 되냐? 파키스탄이 어떻게 가야 되냐? 북한이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5.16의 그 세계사적인, 민족사적인 보편성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당신도 성공하시고 싶냐? 그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냐? 5.16이 만든 이정표와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팔리고 있는 체게바라, 혁명가 체게바라의 티셔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게바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체게바라에 대한 책은 박정희에 대한 책보다 한 20배는 많을 겁니다. 서점에만 나가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체게바라 혁명가의 티셔츠를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학생들이 광복절 행사에 체게바라 옷을 입고 합창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적인 성공과 모델은 있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잘못된 길을 간 그 길을 따라 배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대통령들이 나서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얘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게바라가 참여했던 혁명이 여섯 번째인가요? 쿠바 혁명이고, 또 밑에서 세 번째 볼리비아 혁명입니다. 쿠바와 볼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쿠바와 볼리비아 혁명은 대단하고 대한민국
5.16은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가 모델로 하고 교훈이 되고 이정표가 돼야 될 우리의 5.16은 부정당하고 잊혀지고 폄훼되고 실패한 체제, 실패한 혁명을 따라 배우고 그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든 역사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5.16에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한국의 변화와 이것이 갖는 민족사적인 성격과 세계사적인 모델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대한민국도 흔들리지 않게 성공하고 세계사도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다 같이 번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강동 원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알뜰하게 준비도 하셔서 아주 공부 많이 했습니다.